성골로만 외방선교회 남승원 토마스 아퀴나스 신부입니다. 지난번에 성골로만 외방선교회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고 또 그 골로만 외방선교회의 양성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 골로만 외방선교회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이제 본당에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제일 많이 활동하시는 단체 중에 하나가 레지오 마리에 단체이죠. 그것을 아일랜드에서 한국 교회로 이제 초대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이제 하신 분들이 골로만 외방선교회 신부님들이셨습니다. 광주대교구 현 해롤드 대주교님 계실 적에 원요한 신부님께서 아일랜드에서 레지오 마리에를 이제 초대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제 도움을 주셨죠. 현재는 한국교회에서 더 레지오 마리에 활동이 더 활발하기 때문에 오히려 아일랜드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레지오 단원분들이 한국에 오셔서 광주대교구 그 역사 박물관도 가시고 하면서 이제 한국 교회에서 이제 레지오 마리의 활동에 대해서 오히려 더 배워가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골로만 외방선교회가 1933년 일제강점기 시기에 한국에 진출했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에피소드들이 많이 있는데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60, 70년대에 강원도에서 활동하시던 신부님들께서 그 개신교 목사님 미국 분이시라고 제가 들었어요. 그분이 주로 하셨던 것은 예전에 영양 상태가 안 좋아서 아이들이 태어나고 나서 그 입술이 이렇게 갈라지는 언챙이라고 하죠. 그 아이들을 치료하는 수술을 받게끔 하는 그러한 사목을 주로 했던 개신교 목사님이 계셨는데 강원도에 계셨던 골로만 외방선교회 신부님이 그 목사님과 연계해서 그 강원도 지역 아이들 그 수술을 받을 수 있게 그 많은 노력을 하셨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20여 년이 흘렀는데 그 신부님이 사목하셨던 곳에 행사가 있어서 가셨는데 그 어느 중년의 여자분이 반갑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이 안 나셔가지고 누구실까 하고 봤는데 아들을 소개를 해주는데 아들이 마침 그 군복무 하다가 휴가를 나왔대요. 그래서 이제 신부님한테 이렇게 소개를 드리면서 하는 말이 이 아이가 아이였을 때 그 언챙이가 있었대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굉장히 속상해 하셨었는데 그 신부님 덕분에 수술을 받고 그 아이가 무럭무럭 커서 지금 군복무를 할 수 있는 정도로 늠름한 이제 자랐다고 그렇게 기뻐하면서 그 신부님께 감사하다고 했던 이야기를 들려주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렇듯 제가 속했던 골로만 외방선교회가 한국뿐만이 아니라 아일랜드, 영국, 호주, 뉴질랜드, 미국 그 이외에 이제 한국, 필리핀, 일본, 피지, 칠레, 페루 등등에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2002년 서품을 받고 남미 페루라는 나라에 가서 이제 선교사제로 활동을 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도를 보시면 페루라는 나라는 브라질 옆에, 콜롬비아, 에콰도르 밑에, 그리고 볼리비아 옆에 있는 나라입니다. 이 페루를 들어보시면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이 이제 쿠스코, 마추픽추, 잉카 문명, 나스카, 또 볼리비아의 우유니, 볼리비아는 다른 나라이지만 우유니 사막 이런 것들 많이 생각하실 텐데 페루는 잉카 문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남미 전체를 통일했던 나라가 잉카 문명입니다. 그래서 남미 전체를 통일을 하고 이제 잉카 문명이 활발하게 이제
꽃 피울 즈음에 이 우리나라 고구려 역사랑 비슷해요. 그 잉카 문명 안에서 그 왕이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 왕이라고 하는 제도에서 그 아들들이 싸우게 돼요. 그래서 아들들이 싸우게 되면서 전쟁을 일으키게 되죠. 그래서 서로가 전쟁을 하다가 이제 한 아들이 이제 이기게 되죠. 그런데 많은 횟수에 걸쳐서 전쟁을 하다 보니까 이제 뭐라 그럴까요? 피로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정말 아이러니하고 우연하게 그 당시에 스페인 군인들이 이 페루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점령을 하게 되면서 그 국내 전쟁을 통해서 피로감에 있었던 그 잉카 문명이 정말 아이러니하게 스페인 군대에 몰락하게 되죠. 그래서 이 페루 수도는 리마라고 하는데, 여기 지도를 보시면 가운데 이제 리마라고 보실 수 있는데, 이게 사막 지역이에요. 사막 지역인데 그 요즘 이제 수세기가 지나고 나서 이제 페루 분들이 농담으로 이제 스페인 점령군들이 이제 수도를 정하게 될 때 이제 약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해안가에 주로 점령을 하게 되는데, 어디가 좋겠냐라고 잉카 사람들한테 얘기했을 때 리마라는 지역을 리마라는 지역을 이제 얘기를 해줬대요. 근데 리마라는 지역이 굉장히 습하고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오히려 좋은 지역이 아닌데 그곳을 이야기한 것이 이제 스페인 점령군들한테 복수한 거다. 뭐 그런 농담처럼 얘기하는 그런 설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페루에 이제 쿠스코, 마추픽추, 나스카 뭐 이런 여행객들이 많이 가는 지역이 있는데요. 이제 남미는 여러 나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전에 페루 잉카 문명이 이 남미 전체를 이제 통치했던 나라인데, 이제 스페인 강점기를 겪으면서 이제 언어는 스페인어를 쓰게 되지요. 그래서 여기 여러 나라들이 있는데, 그 브라질을 제외하고는 모든 나라들이 이제 스페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브라질은 포르투갈 강점기 지역이기 때문에 이제 포르투갈 언어를 쓰고, 나머지 나라들은 다 스페인어를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국말을 하는데 강원도 지역이나 뭐 충청도 지역이나 뭐 경상도 지역이나 전라도 지역이나 제주나 이제 한국말인데도 조금씩 다른 것처럼 여러 나라들이 스페인어를 쓰고 있지만 조금씩 다른 면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스페인어에는 이 더블 L 발음이 있거든요. 이게 요 발음이 나는데, 예를 들어서 치킨, 닭, 이거를 POLLO 해가지고 뽀요라고 하는데, 대부분의 나라들이 뽀요라고 해요. 근데 이제 칠레는 이 더블 L이 즈 발음이 나요. J 발음이 나기 때문에 뽀요라고 안 하고 뽀조라고 하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제 각 나라들이 스페인어를 쓰고 있지만 조금씩 다른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페루 국기고요. 사막 지역과 뭐 고산지대에 사는 동물들, 이제 식물들을 대표하는, 그리고 이 빨간 거는 이제 태양을 이제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오카리나인데요. 이제 페루 특산품 중에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죽 제품들도 많이 있고요. 이 페루에서 생산하는 것 중에 이제 성물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도자기로 이렇게 구워서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최후의 만찬 예수님과 제자들 모습들을 이제 페루 분들로 묘사한 그러한 성물들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 TV에서 많이 보셨던 나스카, 이제 경비행기를 타고 하늘에서 이렇게 봐야지 보이는 이제 그 사막 지역 안에 이제 새겨진
지금도 이제 신비롭게 여겨지는 것이죠. 그 옛날에 어떻게 이런 것들을 만들었고 어떻게 하늘에서 이게 보여질지 알았을지를 이제 아직까지도 신비롭게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페루 여행 TV에서 프로그램 많이 보시면 보실 수 있는 이제 마추픽추 전경입니다.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릴 텐데, 이 마추픽추는 여러 세대에 걸쳐서 한 문명이 만든 도시가 아니라고 이야기들을 해요. 그 건축물들을 보면 한 문명이 만든 것이 아니라 여러 문명들이 만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페루라고 하면 이제 8, 90년대 아직도 많이 공부를 하고 있는 해방신학 구티에레즈 신부님이 이제 유명하죠. 이제 이따가 또 96, 7년대 이야기들을 해드릴 텐데, 아무튼 페루 하면 이제 또 해방신학으로도 유명한 나라입니다. 해방신학을 토대로 한 이제 그림들도 많이 나오고 있죠.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은 수도 리마 중심가에 있는 주교자 성당입니다. 그 스페인 문화는 그 광장 문화이기 때문에 이제 각 도시마다 중심지에 이제 광장이 있어요. 광장이 있고 거기에 이제 주교자 본당이 있고 대통령궁이 있고 뭐 법원이 있고 그리고 뭐 시청이 있고, 그래서 그 광장을 중심으로 많은 그 건물들이 이제 위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 주변에는 많은 성당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시내에서 보는 이 모습들하고 이제 주변을 돌아다 보면 이제 다른 모습들이 있는데, 그 페루라는 나라는 이제 스페인 식민지를 겪으면서 또 독립을 하게 되고, 또 그러면서 이제 대통령제를 하다가 여러 이제 군사 정권도 들어서고 하면서 이제 혼란기를 겪게 됩니다. 그러면서 6, 7, 80년대 혼란기를 겪게 되는데 아주 슬픈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들어보면 지금도 그 예전에 그 반군에 참가했던 사람들이 뭐 동네에서 이렇게 뭐 열병식 같은 것처럼 하면서 막 뭐라 그럴까요? 아직 우리는 죽지 않았다 이러면서 보여주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직까지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예전에 이 공산주의를 얻어와서 마오이즘을 가지고 시작한 공산반군이 있었어요. 그 공산반군이 이제 샤이닝 패스라고 이제 빛나는 길이라는 공산반군이 이제 페루 전역에서 이제 활동하는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 이제 정부군이 그 공산반군이었던 사람들을 체포하는 그러한 사진이고요. 그러면서 이 공산주의를 표방하면서 이제 혁명을 계획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가장 잘못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그 국가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농민들을 정말 많이 죽였어요. 그래서 그것이 아마도 그 공산반군이 실패했던 가장 중요한 원인이 아닐까. 그래서 페루, 특별히 이제 수도도 마찬가지지만 그 각 지역에 있는 그 농민들 아직까지도 이제 그 슬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족이 그 공산반군에 살해당해서 슬퍼하는 모습들, 그리고 실종자들, 납치된 사람들, 그리고 그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추모하는 그러한 시기들이 있었습니다. 한국 역사에도 많은 슬픈 역사들이 있어서 진실화해위원회 같은 것도 있는데, 페루에서도
제가 99년에 이제 페루에 갔을 때 한참 그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이 시기에 벌어졌던 희생자들 그리고 숫자들 어디서 어떻게 그러한 것들을 조사하는 그러한 시기가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페루 하면 유명한 성인이 두 명이 있는데요. 그 산타 로사 데 리마라고 해서 수도 리마의 주보 성인인 로사 성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 마르틴 데 포레스라고 이 빗자루 수사 성인이라고 유명해요. 그리고 여기 사진에 보면 로사 성녀는 이제 로사가 장미거든요. 그래서 장미로 이렇게 꾸며진 성화가 있고 이 성 마르틴 데 포레스는 밑에 보면 쥐도 있고 비둘기도 있고 고양이도 있고 강아지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동물들을 위하는 그러한 성 마르틴 데 포레스 성인입니다. 이게 슬프게도 이 교회 안에서도 어떤 유럽 제국주의적인 또는 백인주의적인 것들이 역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성녀 로사는 성인품에 돌아가시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성인품에 올랐는데 이 성 마르틴 데 포레스라는 성인은 몇백 년이 지나서 성인품에 오르게 됐는데 그 이유가 얼굴을 보세요. 성녀 로사는 백인이죠. 성 마르틴 데 포레스 성인은 흑인이에요. 스페인 장교와 페루 부인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라서 이게 흑인입니다. 모레노라고 하는데 이제 흑인이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서 이러한 어떤 인종 차별적인 것도 있었던 그러한 것이 있는 교회 역사에 좀 슬픈 역사이죠. 그리고 페루는 각 나라별로 남미에 있는 나라들을 보면 이제 빈부 차이가 굉장히 큰데 이 아르헨티나가 경제가 몰락하고 또 다른 나라들도 어렵게 되면서 이제 칠레가 가장 어떻게 보면 이렇게 경제적으로 이게 치고 올라오는 그러한 상황인데 그 각 나라들을 보면 거의 90% 이상이 우리가 얘기한 중상층하고 또 다른 중상층, 중류층이죠. 그리고 빈곤층이고 거의 한 10%가 이제 상류층인데 그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보시면 이 지역이 해안가에 있는 부촌 지역인데요. 라르코마르라는 지역인데 이 지역과 이 지역을 한번 살펴보세요. 빈부차가 얼마나 크게 나는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이유가 이 스페인 강점기를 겪은 나라이기 때문에 그 경제를 잡고 있는 상류층은 거의 다가 이제 스페인계 이 자손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방송, 정치, 종교, 뭐 전기, 물, 뭐 항공산업, 뭐 관광산업 모든 것을 다 이제 그 스페인계 가족들이 이제 잡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콜롬바 해방선교회 페루 지부가 활동하는 지역은 수도 리마 북쪽 지역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실 수 있는 도시빈민 지역에서 이제 사목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도 리마는 그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이 사진에서 보시듯이 이제 온통 이제 황무지예요. 황무지인데 여기 초록색으로 이제 나무가 있는 곳은 물을 주면 나무가 자라요. 근데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비가 거의 많이 안 내리기 때문에 이제 동네를 보면 그 동네에 가서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광장 문화라고 말씀드렸죠. 그 광장에 뭐 잔디가 있고 나무가 있고 조금 초록초록하다 하면 그 동네는 조금 잘 사는 동네예요. 왜냐하면 이 지자체에서 그 물세를 걷어서 그 광장을 관리하기 때문에 그 조금 잘 사는 지역은
그 지역 사람들이 돈을 내서 그 식물들을 이렇게 나무들을 키워요. 근데 이제 빈민 지역에 가보면 본인들이 먹을 물도 비싼데 그 광장에 물세를 어떻게 내겠어요. 그래서 지역마다 가보면 조금 초록초록하다 하면 아 여기는 좀 잘 사는 데인가 보다. 여기는 황무지구나. 그러면 아 여기는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사시는 곳이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시듯이 황무지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제 그 외곽 지역으로 이제 쫓겨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언덕에 이렇게 집을 짓고 살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지역은 지금 보시는 이런 지역은 그나마 그래도 조금 이제 우리로 보면 중류층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우리의 기준으로 봤을 때보다는 조금 더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사는 지역이죠. 이제 페루 리마도 마찬가지고 다른 도시들을 가보면 이제 한국 분들이 이렇게 건물을 보면 왜 건물이 짓담한 것처럼 이렇게 옥상이 아니라 2층 뭐 이렇게 막 비어 있지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나중에 지으려고 이제 남겨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돈을 조금씩 모아서 나중에 벽돌을 올리고 또 철근을 또 하고 또 시간이 또 지나고 그 다음에 또 짓고 하면서 이제 건물을 이렇게 올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리마에 가면 이 지붕이 온전치 않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리마가 이제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비가 많이 안 와요. 그래서 이제 이 옥상을 이렇게 건축하다 이제 중단을 하더라도 그렇게 큰 피해가 없습니다. 그리고 페루 리마에 가시면 이제 의아해 하실 것 중에 하나가 이 옥상에서 이렇게 개들을 키워요. 그 이유는 도둑이 그 옥상을 뜯고 들어오기 때문에 옥상에서 일부러 개들을 키운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리마에 처음 갔을 때 가장 이상하게 생각했던 왜 개들을 저렇게 옥상에서 키울까 했는데 옥상을 뚫고 이 도둑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옥상에서 개를 키운다고 합니다. 이것은 제가 탐험을 했던 본당의 이제 공소지역인데요. 제가 있었던 90년대 말과 2000년대 초중반을 보면 속된 말로 그때는 예를 들어서 돌, 칼의 시대였어요. 제가 한 번은 그때는 이제 디지털 카메라나 핸드폰, 스마트폰이 없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냥 일반 휴대폰이었죠. 그런 시기였고 일반 그 필름 카메라를 많이 쓰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본당에서 행사를 하고 그 필름을 현상을 하러 이제 맡기고 이제 돈을 드리고 이제 본당 아이들하고 같이 이렇게 걸어가는데 오후 3시였어요. 이런 큰 대로변이었어요. 사진에서 보시듯이. 갑자기 아이들 2-3명이 막 놀래면서 앞으로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지 하면서 뒤를 이렇게 봤는데 저 뒤에서 5명의 청년이 저를 향해서 막 달려오는 거예요. 마치 세렝게티 초원에서 치타가 사슴을 향해서 막 달려가듯이 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죠. 깜짝 놀랐는데 그 5명이 저를 둘러싸더니 이제 벽 쪽으로, 집 쪽으로 이렇게 몰아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2명은 저쪽에 있고 3명은 저를 향해서 있고 1명은 칼을 꺼내서 제 배에다 대고 가지고 있는 거 다 내놓으라고. 근데 그 청년들이 말을 할 때 그 남미 지역에 가면 그
냄새가 있어요. 마리화나나 뭐 이런 피는 냄새가 있는데 그런 냄새들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 얘들이 약을 하고 이제 강도짓을 하는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당황했죠. 갑자기 그렇게 달려드니까. 근데 여기 옆에 주택가였어요. 그래서 창문이 있었는데 창문을 이렇게 보니까 안에서 할머니가 저를 이렇게 내려다보더니 커튼을 딱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아, 이 상황은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시계도 풀고 뭐 다행히 그 사진관에 미리 돈을 주고 왔기 때문에 돈은 얼마 없었어요. 그래서 시계도 풀고 돈 얼마 아닌 것도 주고 이 옷도 벗어서 주고 왜냐면 계속 내놔 막 하니까요. 벨트도 풀러서 주고 근데 바지까지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 이 바지는 좀 그렇지 않냐 하면서 사정해서 다 뺏기고 가고 저는 본당으로 왔는데 아까 그 아이들이 막 울면서 달려갔다고 그랬잖아요. 놀래가지고. 그러니까 벌써 그 이 공소 앞에 사람들이 막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가니까 괜찮냐고 어떻게 됐냐고 막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역에 이제 동네 이제 경찰도 있어요. 경찰도 있는데 뭐 시계도 뺏겼고 뭐도 뺏겼고 하니까 다치지 않아서 다행이다라고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스운 얘기 중에 하나는 이거는 뭐 남미적인 표현이긴 한데 그 본당 신부님이 호주 할아버지 신부님이셨는데 이제 똑같이 나와서 이렇게 상황을 보시더니 저한테 첫 질문이 그거였어요. 열쇠 뺏겼냐고. 왜냐하면 이렇게 집을 보시면 창틀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집도 그렇고 이 성당 건물도 그렇고 그 열쇠로 잠그는 게 많아요. 그만큼 이제 치안이 안 좋고 도둑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뭐 성당 사무실도 그렇고 사제관도 그렇고 성당도 그렇고 그 당시 아이들 놀이방도 있었고 뭐 도서관도 있었고 하니까 열쇠가 한 열 몇 개가 돼요. 근데 그거를 그 도둑들한테 뺏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거를 열쇠를 다 바꿔야 돼요. 그러면 제가 갖고 있는 열쇠만 바꾸는 게 아니라 그 담당하는 사람, 주임 신부님, 저 누구 해가지고 열쇠 몇십 개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해가 안 됐는데 그 할아버지 신부님이 저한테 저희가 가자마자 강도당했는데 열쇠 뺏겼냐고 물어보시는데 그때는 서운했는데 나중에 좀 들어보니까 이해가 가더라고요. 아무튼 그러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페루에 있으면서 3번 죽을 고비를 넘겼는데 조금 아까 말씀드린 거리에서 오후 3시에 그것도 강도당했던 것 그리고 또 두 번째는 그 리마 외곽에 이제 해안 지역이잖아요. 거기에 이제 골로만 신부님들 이제 가서 쉬시는 집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바닷가예요. 바닷가에서 이제 가서 수영을 하고 있었는데 너울성 파도 있죠. 파도가 이렇게 들어왔다가 쫙 나가는 몰랐죠. 그 바다에 그 너울성 파도가 많은지 몰랐는데 그때 이제 피지 사람 2명하고 같이 갔었어요. 거의 뭐 그 친구들은 이제 피지 사람들이 체격이 크잖아요. 키도 크고 뭐 180, 190 하는 그런 친구들인데 막 수영을 하다 보니까 이 해안가에 제법 멀리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순간 놀랐는데 제가 예전에 스쿠버 다이빙 한 적이 있어서 이제 잠수해서 이렇게 가야 되겠다 하면서 막 이렇게 앞으로 가고 있는데 이제 그 파도가 계속 치니까 이제 해안가로 이게 못 가는 거죠, 점점. 그래서 막 당황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 옆에 그 180, 190 되는 그 피지 친구들이 그 친구들은 피지가 섬나라이기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바닷가에서 수영하면서 자랐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친구 눈빛이 초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이 정말 심각한 상황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 당황하기 시작을 했죠. 아이 죽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해안가를 향해서 아유다메 막 그랬어요. 아유다메가 스페인어로 help me 도와주세요 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 순간 그게 이제 제가 그 볼리비아에서 언어 과정 마치고 페루에 간지 불과 몇 주가 안 됐어요. 그래서 그 순간 이게 철없는 생각이긴 한데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내가 이 순간에도 스페인어를 하는구나 라는 어이없는 이제 생각도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구조하는 분들 있죠. 이제 이 커다란 뭐 이거 갖고 막 이렇게 달려오시는 5분이 저희 3명을 구해주셨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죽을 고비를 넘겼었고, 또 하나는 저희 형이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을 때 페루로 이제 여행을 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신부님들하고 같이 이제 페루 지역을 벗어나서 이제 거의 한 3, 4천 미터 되는 고산 지역에 이제 여행을 갔던 적이 있었는데, 그 여행 며칠이 지나고 이제 각자 이제 헤어져서 이제 다른 지역을 이동하게 됐었는데, 갑자기 배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속이 안 좋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점점 배가 더 심하게 아파오는 거예요. 그래서 간신히 이제 운전을 막 하면서 그 4,000m에서 계속 이제 산을 내려오는 거죠. 그 산을 몇 시간을, 한 3, 4시간을 내려왔는데, 일단 산은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그 평지에서 아직 약간 고산이긴 하죠. 그 평지가 됐지만, 이 페루 리마 지역 이외 외곽 지역에는 그 체크포인트라고 그 컨테이너나 차량을 이제 확인하는 그러한 이제 경찰분들이 확인하는 지역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뭐 밀수도 많고 마약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확인하는 지역에 도착해서 그 경찰분한테 부탁을 했죠. 배가 너무 아픈데 이상한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근처 보건소를 소개를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보건소에 가서 그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배를 눌러보고 뭐 제 반응을 보더니 이거는 맹장염 같다. 그래서 이게 더 큰 병원에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아픈 배를 막 이렇게 하면서 운전을 해서 갔는데 더 이상 못 가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찰분들한테 얘기를 했죠. 여기서 큰 병원이 어느 정도 더 가야 되냐. 그래도 2시간을 더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3시간을 운전을 해서 갔는데, 그래서 내가 2시간을 운전해서 더 이상 못 갈 것 같은데 한 분이 운전해서 병원까지 데려다 주실 수 있냐 하고 부탁을 드렸죠. 그랬더니 경찰 한 분이 이제 본인이 가주시겠다고 해서 저희 형은 앞에 앉고 경찰분이 운전하고 저는 뒤에서 으악 하면서 몇 시간을 또 간 거예요. 그래서 가서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의사 선생님이 맹장염이다. 또 그것도 이제 바로 수술할 수 없는 상황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의사분이 하는 말이 딱 수술할 만큼에서 왔다고 그러면서 이제 당장 오늘 수술하자고 그러시는 거예요. 큰일 날 수 있다. 왜냐면 수도 리마까지는 3시간을 더 운전을 해서 가야 되는데 이게 터질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시면서 여기서 수술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준비를 다 하고 이제 한국에 있는 병원처럼 막 이렇게 깨끗하고 좋은 상황도 아니에요. 거의 창고 같은 데 가서 그것도 따뜻한 물도 안 나오는 찬물로 막 이렇게 씻어야 됐었고, 이렇게 수술실로 가는데 이제 누워서 이제 가잖아요.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천장을 보는데 천장이 막 엄청나게 갈라져 있고 뭐 거미줄도 있고 막 이러면서 내가 살아서 나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페루 의사들을 믿자 하고 이제 갔는데 이제 아무튼 수술이 잘 되고 이제 회복을 해서 이제 왔습니다. 제가 본당에 와서 이제 일주일 동안 회복 기간을 겪은 다음에 이 공소 지역 있죠. 지금 보시는 공소 지역에서
빼루는 이제 장례가 나면 이제 본당으로 오는 게 아니라 자기 집에서 그 장례 예절을 해요. 그리고 그 집에서 이제 그 묘지로 가는 거죠. 제가 이제 맹장염 수술을 하고 나서 거의 몇 주 있다가 어느 가족이 이제 장례 예식을 해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가서 이제 장례 예식을 하기 전에 어떤 이유로 돌아가셨냐 그랬더니 맹장염 수술을 하고 그 수술로 탈이 나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주 전에 맹장염 수술을 했잖아요. 정말 아이러니한 일이었습니다. 이곳은 이제 중앙본당 지역인데요. 그 페루 교회를 보면 이 중앙에 있는 본당이 있고 그 각 지역에 공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본당 지역이 굉장히 커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로 보면 뭐 서울대교구라고 예를 들면 본당에 한 4-5개 지역을 한 본당 구역으로 이제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중앙 성당, 이 성당 지역 사람들만 이제 신자분들이 아니라 제가 일했던 지역은 공소가 12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본당 구역 말고도 11개 공소를 이제 다니면서 이제 사목을 했던 거죠. 여기가 바로키아, 위에 보면은 바로키아라고, 바로키아는 이제 성당이라는 뜻이고요. 이 로산토스 앙헬레스라는 뜻은 모든 성인들과 대천사들 본당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여기가 중앙 본당이었고, 각 공소에 가보시면 이 공소 지역이 우리 본당들처럼 이렇게 건물로 이렇게 지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 사람들도 생활하시기 힘들기 때문에 그 공소 지역 땅은 있어요. 땅은 있는데 이제 건물이 없고 이렇게 가건물처럼 이제 대나무하고 나무하고 이렇게 뼈대를 져서 이제 공소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어디든 가면은 이제 청년들, 아이들이 많죠. 이 중앙성당 이 모습과 지금 이 공소 모습과 정말 많이 비교가 됐죠. 그래도 이 중앙성당 지역은 그나마 이제 잘 지냈던 그 경제적으로 조금 나은 지역이에요. 근데 이 지역은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 분들이 계시는 지역이죠. 그래서 제가 사목했던 본당의 구조는 이제 어린이 미사도 있고 어린이 미사와 일반 미사만 있어요. 그리고 어린이 미사 때 이제 청소년들도 오고 청년들도 오고 하면서 이제 주일학교가 우리나라 천주교회처럼 그 1년을 주기로 이제 주일학교가 매 주일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천년성체를 준비하는 기간이 있어요. 그 기간 동안 이제 주일학교가 운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진은 그 천년성체를 위한 주일학교가 시작되는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보통 부활식이 지나고 시작을 하죠. 다른 나라는 모르겠는데 이제 페루라는 나라는 이제 사막 고산 지역 그리고 아마존 지역이기 때문에 물이 굉장히 귀해요. 그래서 미사를 마치고 이 성수를 이제 사람들한테 이렇게 뿌려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보통 이렇게 성수대로 뿌리는 게 아니라 그 꽃으로 해서 이제 성수 이제 담아서 이렇게 뿌리는데 보통 국화꽃으로 많이 해요. 왜냐면 국화꽃이 크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수에 담아서 이렇게 뿌리면 이게 많이 가요. 많이 퍼지고 많이 뿌릴 수 있고 이 얼굴들 보시면 이게 성수를 이렇게 맞으면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기뻐하고 그러면서 이제 돌아가는 거죠. 이 사진은 성가대 사진인데 이 성가대 사진에서 저를 찾아보실 수 있을까요? 맨 오른쪽에 있습니다.
이게 제가 신학생 때 찍은 사진인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골로마 예방성교회는 국제회의이기 때문에 그 양성 과정을 한국과 외국에서 이제 지내게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예전에 제가 필리핀에 갔을 때 필리핀 도착하자마자 둘째 날에 이제 지프니를 타고 어디를 가고 있는데 옆에 있던 아주머니가 길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나 어제 도착했는데 길을 어떻게 알려줄 수 있겠냐고 말씀드렸는데, 이 페루에 가서도 마찬가지였어요. 페루 가서 몇 주가 안 됐는데 사람들이 저한테 길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막 하니까 그 페루 분들이 막 웃으면서 너는 벌써 페루아노가 됐다 막 하면서 막 웃었던 적이 있고, 이 친구들도 벌써 이제 30대, 40대가 됐겠죠. 그리고 이 그림은 이제 페루 천주교에서 가장 이제 유명하고 어떻게 보면 성당마다 가보면 많이 있는 성화인데, 이 바닷가잖아요. 이 바다가 아니라 호수죠. 이제 신약성서에 나오는 갈릴레아 호수고, 그 제자들을 상징하는 이 배하고 그물이 있죠. 그리고 예수님 얼굴. 그래서 예수님이 그 호숫가에서 제자들을 부르는 그 상황을 이제 그림으로 만든 이제 성화인데, 이 성화가 가장 유명하고 본당마다 가보면 다 있어요. 여기도 위에 보면 저 위에 이제 많이 잘리긴 했는데 그림이 있죠. 이거는 이제 사순시기 이제 공소의 모습이고요.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천령성체 주일학교가 시작되고 나서 아이들과 찍은 사진입니다. 벽에도 이 예수님 얼굴이 이렇게 있죠. 그리고 성가대, 이제 청년들이 이제 성가대 활동을 하는데, 다른 천주교회는 모르겠어요. 남미 다른 나라는 모르겠는데, 페루라는 나라를 이렇게 보면, 자기 평생에 4번 이제 성당에 나온다고 해요. 세례 받을 때. 천령성체나 견진, 그리고 혼배, 그리고 장례. 그래서 4번 나온다고 하는데, 되게 열심히 하긴 해요. 이 아이들도 그렇고, 이게 이제 천령성체 그 교재인데, 그것을 보면서 이제 그리고 10대 청년들은 이제 견진하면서 이제 견진 주일학교를 하면서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많이 나오는데, 이렇게 하다가 이제 본당에서 이제 행사 같은 것을 하면 이렇게 전통 춤을 이렇게 추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활동들을 이제 주일학교라기보다는 이러한 지역과 본당과 연계된 이런 활동들을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주일학교 천령성체 견진 이 신청을 받는 이 컨피르마시온 해가지고 컨퍼메이션 견진 그 신청을 받는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중앙본당 관리하셨던 부부와 찍은 사진이고요. 이거는 이제 견진하는 주일학교에 속한 청년들, 또 천령성체 하는 주일학교 아이들 이제 모습이고요. 이제 교리하고 발표하고 많이 하죠. 그리고 이제 본당 운영 자체가 이제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기 때문에 이제 그 천령성체 모임이나 견진 모임을 하는 그 교리 교사들이 이제 본당에서 조금 지원을 해서 이제 음식을 만들어서 이제 본당 앞에서 팔아요. 그래서 그 음식을 팔아서 그 돈을 모아서 그 견진 교리, 천령성체 교리를 이제 운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이렇게 모여서 사진 보시듯이 아이들이 모여서 이렇게 교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쭉 사진들을 보시면 이제 아이들 보실 수 있습니다. 각 공소에서도 하고 있고요. 이 견진하는 청소년, 청년들 이제 모든 본당에서 하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있던 본당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 견진 성사 바로 전에
이제 피정을 가요. 피정을 가고 이제 아이들이 돌아오면 이제 불을 다 끄고 촛불을 이렇게 켜놓고 막 기도하면서 성찰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요. 그러면은 이제 본인이 뭐 가족들한테 잘못했던 거, 뭐 부모님한테 뭐 속상하게 해드렸던 거 막 떠오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막 감정이 막 이렇게 올라오죠. 그러면 마지막 그 피정 마지막 프로그램으로 불을 이제 부모님들이 미리 와 있어요. 주변에 이렇게 조용히 들어와 있고 그 성찰하는 얘기들을 들어요, 서로. 그러면서 불을 딱 켜면서 이제 부모님들이 그 견진 피정을 끝나고 온 아이들을 이제 환영하는 그런 시간이 있는데, 그러면 감정이 막 북돋아 올랐잖아요. 그리고 부모님들 막 보는 순간 막 서로 부둥켜 안고 막 울고 난리가 나죠. 뭐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뭐 하면서 막 난리가 나는데, 이 배터리가 오래 안 가요. 한 몇 주 지나면 또 막 싸워요, 부모님하고. 그게 가족이겠죠. 그리고 이 페루 리마 이 사진 보여드리는 거는 이거 성주간 성목요일 성주간 전례인데, 이 십자가의 길을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각 지역 공소에서 집집마다 이렇게 정해서 1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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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초를 자기 집 앞에 꾸며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 십자가의 길을 그 공소 동네에서 하게 됩니다. 그 십자가의 일이 끝나면 그 각 공소의 모든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요. 그래서 십자가 예절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십자가 예절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스페인 영향으로 이제 성상이나 이렇게 꾸며놓은 것이 되게 화려하죠. 그리고 드디어 이제 천년성체를 하는 날입니다. 이 각 공소별로 중앙성당 뭐 하게 되는데, 이날만큼은 정말 경제적으로 어렵더라도 이제 대부대모의 역할이 이제 여기서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그 천년성체 또는 견진하는 날 옷 대여하는 거, 아니면 선물, 아니면 천년성체 견진이 끝나고 집에 가서 또 파티를 해요. 그 비용을 이제 대부대모가 이제 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천년성체 아이들 모습이고요. 이것도 천년성체 아이들 모습이고요. 이제 리마 교회는 각 본당 구역이 정말 넓기 때문에 주교님이 견진을 오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본당 주임 신부에게 견진을 성사를 줄 수 있는 권한을 이제 권면을 주고, 그 주임 신부님이 이제 다른 함께 일하는 신부들에게 이제 각 공소별로 이제 견진을 줄 수 있는 권한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청년들 이제 견진 성사를 주는 사진입니다. 이날만큼은 정말로 청년들이 기쁘게 견진을 받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 청년들이 얼굴 보면 기뻐하는 것 같죠. 그리고 이렇게 잘 차려입고 이렇게 사진을 찍는 날이 1년에 몇 번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정말 기뻐하는 기쁜 날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 지부에서 신학생들을 위해서 이제 한국 회원 중에 한 명이 이제 또 공부를 더 해서 이제 한국 지부로 돌아와서 신학생들 양성을 해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시고, 이제 저를 이제 부르셔가지고 제가 이제 페루 선교를 마치고 이제 미국에 가서 2006년에 이제 영적 지도자 그 양성 과정을 1년을 하게 됩니다. 여기 영적 지도자 과정을 했던 그 미국 시카고 지역에 있는 그 영적 지도자 양성하는 곳이에요. 거기 이제 함께 있었던 수녀님들, 이제 평신도 선교사들, 이제 필리핀, 아프리카, 캐나다, 미국, 한국, 일본, 뭐 여러 군데서 이제 오셨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영성학을 더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캐톨릭 티올로지컬 유니온이라고 CTU라고 그 시카고 남부 지역에 있어요. 그 시카고 시내에서 남쪽 지역인데, 그 오바마 대통령이 살았던 저택이 있는 흑인 지역이에요. 흑인 지역에 있는 그
신학교에서 이제 영성학 박사를 공부를 하고 이제 한국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또 말씀드릴 텐데, 신학원에서 이제 신학원장으로 이제 소임을 하면서 코로나 전이죠. 코로나 전에 이제 페루,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본당 지역에 방문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청년들이 이제 자라서 결혼을 하고 아이도 낳고 하면서 이제 본당에서 다시 만났는데, 이렇게 반갑게 환영해주고, 이제 몇 년이 지나서 다시 만났는데도 이제 며칠 안 된 것처럼 이렇게 환영해 주시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페루 지역 사목에 대해서 나눔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